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사람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모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려 애쓰고 억울한 상황에도 참고 넘기며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웃으며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삶의 지혜는 때때로 끊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노자의 말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면 결국 넘치게 되고 넘침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진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줄이고 구분하고 정리할 때 비로소 삶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동창 모임, 회사 지인, 동네 사람들까지 두루 어울리기를 좋아해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에도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식사 자리와 골프 모임, 부탁과 행사로 일정은 빼곡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그제야 남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 있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야 할 관계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어떤 관계는 오히려 더 붙잡아야 할 소중함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과 거리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서 지혜롭게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의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에는 분명 기한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를 지치게 만들기만 하는 관계라면 더 이상 함께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허탈함만 남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을 뿐입니다. 첫째, 매번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우리가 계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번엔 내가 할게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사람은 우리의 호의를 마치 의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호의가 당연시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농담을 핑계 삼아 내 단점과 실수, 과거의 상처까지 꺼내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행동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오면 1시간 넘게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놓고 정작 내 감정이나 생각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땠어? 라는 말 한마디 없는 그런 관계는 결국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에 마음을 쏟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소모만을 남깁니다. 넷째, 과장된 칭찬으로 나를 휘두르려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최고야, 형처럼 일 잘하는 사람 없어라는 칭찬 뒤에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결국 나를 도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가 진심으로 칭찬하고 누가 나를 이용하려 드는지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직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타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뒷말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건네다가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말을 잇는 이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믿음도 가볍습니다. 함께 웃고 떠든 기억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역시 누군가의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생색을 내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람은 조용합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도움을 10번쯤 반복하며 언급하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너 그때 안 도왔으면 어쩔 뻔했니? 라는 말은 감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처럼 느껴질 때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삶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거리 두기를 택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심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누구를 끊을 것인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관계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이제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첫째,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들을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말로는 친구요, 형제라 해도 정작 힘든 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말은 관계 입구에 불과하며 행동이 없다면 그 입구는 결국 막히고 맙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발걸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다가와 주었는지, 어떤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 진심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둘째, 사람마다 적절한 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사람을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눴지만 살아가면서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는 멀리하고 친지는 적당한 거리에서 친구는 가까이 하듯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는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지만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결국 자존감을 침식시킵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며 나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나 자신조차 나를 잃게 됩니다. 넷째,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한번 신뢰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투명한 신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믿기로 한 이상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네카는 너무 많이 의심하는 자는 결국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주어야 상대 또한 나를 믿게 됩니다. 그 신뢰는 관계를 견고하게 이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다섯째,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만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가르침은 전혀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실수를 거듭하는 후배에게서 진심의 무게를 배우고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가려가며 듣기보다는 어떤 말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연함이야말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오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의 균형을 유지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신뢰는 결정한 순간부터 꾸준히 이어가야 하며 누구에게든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본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첫째,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연락처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속 수십 명의 이름과 단체 대화방, 동창 모임이 그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들 중 몇 명이 실제로 곁에 있어 주었는지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 수는 적습니다. 조건 없이 걱정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누가 많으냐보다 누가 진짜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사람과는 다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참기 어려운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다툼에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탈무드에서는 현명한 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툼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지혜는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을 애초에 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셋째,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모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인연을 끊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은 결국 후회로 이어집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진심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합니다. 넷째, 지나친 충고나 도움, 간섭은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와 같은 말들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반복되면 상대의 숨을 막히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의사를 묻고 충고를 하고 싶다면 공감을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간섭 대신 함께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찾게 만드는 말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젊은 시절 친구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고 수많은 연락처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의 휴대전화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얼굴 보자.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찾아온 친구는 조용히 밥을 사주고 술 한 잔을 따라준 뒤 너 잘 될 줄 알았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그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크게 웃기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많이 말하기보다 귀 기울여주는 것이고 선택받기보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진짜 내 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결국 말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는지가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까지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아봤는데 그건 내가 더 잘 알아라는 말은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일 수 있지만 듣는 이에게 교만으로 전달되는 순간 관계는 쉽게 멀어집니다. 명심보감에는 겸손은 사람을 높이고 교만은 사람을 낮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중심의 선식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겪은 만큼 겸손을 지키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도 조용히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둘째, 이익만을 좇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익이 엇갈리는 순간 금세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잘 맞춰주던 관계도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등을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내주었을 때야 비로소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닿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넘어졌던 자리를 계속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상처만 남는다면 그것은 끝낸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인연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진정한 친구의 결점은 감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관계는 금세 금이 가게 됩니다. 진짜 친구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마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 마음 하나는 진심이니까라는 믿음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다섯째, 귀 기울여 듣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을 말해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얼마나 잘 듣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자리를 내주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수록 그는 나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여섯째, 말로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순간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봐, 내가 맞았지. 라는 말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기려는 말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멀리 간다는 진리를 이제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일곱째, 불필요한 말과 경솔함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옮긴 이야기 하나가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말의 무게를 아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그 한마디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7가지 태도는 인생의 후반에 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며 떠날 사람은 놓아주고 친구의 결점을 품고 귀 기울이고 이기려 하기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하고 말의 무게를 깊이 새기는 것. 이 모든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칼끝보다 마음의 온기를 택해야 할 때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지속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다보다는 신뢰가, 넓은 인맥보다는 깊은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 지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은 친절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예민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당신을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신뢰는 거창한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같은 말 같은 태도, 예측 가능한 반응에서 신뢰는 서서히 자라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렇지라는 말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일관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대하지 않되 실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만큼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 않다는 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셋째, 감정의 기복보다는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자주 드러내거나 기분에 따라 관계를 좌우하게 되면 상대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진폭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말을 가다듬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중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유지됩니다. 받기만 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얄팍하게 만들고 반대로 주기만 하다가 지치게 되면 결국 관계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는 단순히 내가 줄 수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오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 마음이 오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이 진짜입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문득 생각나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가워하며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자주 보는 관계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30년 전 직장 동료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누구누구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기억하지 왜 이제야 연락했어? 올해는 꼭 얼굴 보자. 그 짧은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매달 점심을 함께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았지만 마음은 끊기지 않았던 그 관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인연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같은 태도로 신뢰를 지키고 기대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감정보다 중심을 지키고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인연을 나누고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5가지는 앞으로의 삶에서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생은 길고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 내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 두기의 미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바로 그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나 잘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켜지는 관계도 있으며 멀어짐으로써 더 편안해지는 인연도 존재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매일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간섭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많은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많이 말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침묵 속에서 존중이 흐르는 관계야말로 중년 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셋째, 나쁜 관계는 단호히 정리하되 좋은 관계라고 해서 너무 깊이 엮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평생 좋으리란 보장은 없으며 지금 멀어진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엮이지 않고 너무 기대지 않으며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관계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의 조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늘 함께였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말조차 섞지 않게 되었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큰 병을 앓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병실에 작은 라디오를 놓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연락을 다시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리를 두었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적당한 거리 안에는 배려와 존중이 깃들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상대의 삶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소홀히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균형 잡힌 공간이 바로 배려가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말은 부드러워지고 존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살리며 좋은 인연이라도 지나치게 얽히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그 적당한 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아 있고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때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스로를 잃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는 오히려 끊어내야 비로소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과 태도, 진정한 인연의 본질,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조건.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늘 나의 마음과 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관계를 맺고 부딪히고 때로는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잘 정리하는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란 단지 함께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는 관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지닌 것이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떠나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고 말을 다듬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더욱 단단한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관계는 정리에서 시작되고 진짜 인생은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메시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 곁에 진짜 사람이 한 명쯤은 항상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